진짜 벚꽃이 한 반 정도 핀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벚꽃은 요즘 저희 아파트가 가지치기 전지 작업 중인데 어, 꽃망울이 막 달려있는 벚꽃 가지들을 가지치기 해가지고 쓰레기장 옆에 막 산더미 같이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몇 가지를 주웠습니다. 근데 벚꽃만 있었던 건 아니고 모든 종류의 나무들이 막 뒤섞여 있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벚꽃도 같이 가지치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가져와서 물에 담가 두었더니 어제만 해도 이게 다 꽃이 하나도 안 피어 있었거든요. 근데 밤사이에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가지에서 꺾은 건 아니고 네, 아파트 전지 작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에서 벚꽃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지금 여기 코바늘 가방 이 손잡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방 바디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에서 이제 쭉 이렇게 네트 패턴으로 쭉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은 사실 이거 되돌아 짧은뜨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 사사와시로 했더니 이런 느낌이 안 나서 제가 작년 여름에 뜨고 남은 서머울 블랙 컬러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걔로 두 겹 잡고 이렇게 되돌아서 짧은뜨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를 달아주려고 했는데 손잡이는 처음에는 대차게 실패한 입에 드래곤백 뜨는 영상을 찾아보고 얘는 이제 바늘로 뜨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닦는 거 있잖아요. 8가닥 닦기 뭐 이런 거를 보고 했는데 완전 실패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닦는 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다 보니까 매듭이 완전 엉망진창이고 울퉁불퉁하고 안 예뻐가지고 괜히 실만 버려가지고 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버리고 그냥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4단 정도 뜬 다음에 처음에 코 잡은 코랑 끝에 단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바느질로 이렇게 이어줬더니 이렇게 동그란 파이프 같은 형태가 나와가지고 걔를 이렇게 안쪽으로 달아주었습니다. 지금 이 손잡이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이거 손잡이 때문에 손이 좀 아파서 지금 한쪽은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약간 장바구니 스타일인데 이게 또 너무 벌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솔트레지라고 하나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 사다 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달아줬는데 처음에는 그냥 여기 구멍이 숭숭 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했더니 그 나사가 이쪽에 보이잖아요. 근데 나사가 별로 안 예뻐요. 뒤에 이렇게 홈도 파져 있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작게 조각을 하나 여기서 떠가지고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준 다음에 지금 여기에다 부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부착돼 있지만 여기에서는 바깥으로 보여지지 않게 이렇게 했고 이제 여기는 따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무데나 이렇게 끼워 넣으면 돼요.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호가 되겠죠, 내용물이. 그래서 지금 손잡이 한쪽을 짧은뜨기로 83코 잡아서 4단 뜨고 바느질 해주는 거랑 연결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오늘은 진짜 손이 너무 아파서 하나만 하고 그리고 이미 대차게 이렇게 하나를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된 거 보여드립니다. 되게 조그만 토트백 느낌이에요. 토트백이고 바닥은 그때 다이소 바닥 1,000원짜리 사용했고 이렇게 약간 퍼지도록 코를 좀 늘려주면서 했어요. 근데 막 규칙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보면서 좀 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뭔가 형태가 딱 각 잡히게 나오진 않았는데, 코바늘은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좀 뜨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방 손잡이 한쪽 남은 상태 보여드려요. 괜찮죠? 여름에 잘 들고 다닐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거의 한 90% 완성했습니다. 짠! 이거는 지난번에 스와치 보여드렸던 루버스 뒷판입니다. 그때 배색 고민한다고 했는데 썸머울이 베이지랑 약간 옐로우 크림 컬러가 왔어요. 근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배색하는 실이 왔는데 이거 제가 그냥 그 100g씩 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바닐러 컬러랑 너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톤은 같은 톤인데 이제 컬러만 약간 달라서 얘를 이제 그 스트라이프 같은 물결 무늬 패턴에 넣었을 때 오히려 좀 약간 얼룩덜룩해 보이는 느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과감하게 배색은 넣지 않고 그냥 배색 컬러 부분도 그냥 메인 컬러로 쭉 같이 뜨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늬를 요게 한 무늬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 정도 떴고, 원래 도안에서는 제가 뜨고 있는 가장 큰 사이즈가 이 패턴 4개 반복하고 이제 소매 아몰 이렇게 줄임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게이지 차이가 확 심하게 나다 보니까 단수가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너무 얘가 크롭이라서 저는 이 반복 패턴을 한 2패턴 정도를 더 넣어줘야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줄임하는 부분도 제가 임의로 좀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냥 평단으로 쭉 떠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이름이 루버스인데 루버스가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약간 그 딸기나무 이런 이름인 것 같아요. 약간 복분자 딸기나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아마도 요 모양을 아마 그런 딸기나무의 어떤 그런 딸기 패턴이라고 연상돼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요 정도 뜨고 배색을 안 넣은 거를 오히려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진짜 막 아이보리의 그 하늘하늘한 레이스 느낌의 가디건으로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디건이다 보니까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이게 제가 작년에 레안에서 빈티지 단추 입고돼서 판매하실 때 사둔 단추거든요. 그래서 요 자개 단추가 제가 있어요. 이거 완전 딱이에요. 그래서 요게 아마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때 이 자개 단추를 12개를 샀는데 완전 빈티지한 다 자개 단추라서 이게 이제 시중에도 자개 단추가 있는데 그런 자개 단추보다는 훨씬 더 컬러가 웜하고 약간 옐로우 빛깔이 은은하게 도는 그런 자개 느낌이고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좀 찌글찌글하고 깨진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바닐라 컬러랑 완전 딱 어울려서 단추는 이 단추를 사용할 겁니다. 예쁘죠? 그리고 그때 같이 산 요 약간 베이지 핑크 요런 단추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예쁜데 얘는 아직 딱인 편물을 만나지 못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입고 있었는데 이 니팅 투데이의 서머울이 그 뜰 때 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떠져요. 그래서 그때도 작년에도 블랙 컬러 뜰 때 뜨고 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제가 스팀 먹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팀을 먹이면 이렇게 쫙 고르게 펴지는 좀 그런 특성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늬 한 패턴씩 나올 때마다 가지고 가서 스팀 먹여가지고 이렇게 쭉쭉 펴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 찰랑찰랑한 느낌이 너무 좋고 이게 하나도 들러붙는 게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의 이 촉감이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여름 입을 수 있는 니트인데, 보통 여름에 옷을 잘 안 뜨는 이유가 아무리 코튼실이나 뭐 린넨 이런 것들이, 린넨은 좀 뜰 때 저는 가루 날림 같은 게 심하고 편물이 막 고르게 잘 안 나와서 별로 안 좋아하고, 코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여름 소재라고 해도 여름에는 못 입어요. 거의 간절기 때 조금 입고 나면 이제 약간 그 특유의 텁텁한 느낌 때문에 더운데, 이 실은 진짜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터치감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한여름까지도 이렇게 레이스 패턴이 들어가면은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들러붙는 게 하나 없고 좀 고슬고슬하고 찰랑찰랑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고, 아쉬운 거는 이게 좀 다 파스텔 톤 계열이랑 딱 블랙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데, 저는 좀 다크한 느낌의 그런 컬러도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은 쟁여놨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요즘 들었어요. 그리고 이 도안은 차트랑 서술이랑 이제 같이 보면서 떠야 되는 건데, 이 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 패턴 안에서 코가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코스를 체크하면서 뜨기 위해서 저는 이 반복되는 코스 구간마다 마커를 걸고 뜨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커를 걸고 떠야지 중간에 코스가 안 맞았을 때 이 파트 안에서 수정이 가능해요. 만약에 마커 없이 그냥 쫙 뜨면은 이게 한 코가 밀려버리면은 여기 전체가 다 밀려버리는 거를 다음 단에 가서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안을 뜨실 분들은 이 패턴 요 한 파트마다 이렇게 마커를 걸고 뜨시면은 그나마 수정하기가 쉽습니다. 저 갑자기 F가 나가서 옷을 갑작스럽게 완성해서 입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세탁하고 바로 입어봤어요. 이 옷은 사실 제가 두 번째 작업하는 거고, 예전에 제가 그 기성복 브랜드 옷 중에서 이거 한번 떠봐야지 하고 긴팔로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다른 뜨개로그에서도 아마 입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이제 작업하고 나서 완전 한겨울 빼고는 엄청 잘 입게 되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이거 되게 뜨길 잘했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다른 분들 뜨개로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뜨개를 많이 하는데, 바이애님께서 같은 브랜드의 같은 옷을 이제 뜨시는 기록 영상을 찍으신 게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뜨시면서 막 그 고민한 흔적들, 이런 게 제가 작업을 했을 때도 진짜 비슷한 고민들을 하면서 작업을 해와서 엄청 재밌게 보다가, 아, 그런데 이거 반팔로 뜨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여름실, 여름실로 한번 떠봐야지 하고 막 실을 알아봤어요. 제가 그때 긴팔 버전은 이번에 작업한 것보다 훨씬 다크한 네이비 컬러로 작업을 했었고,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여름이니까 채도가 높은 블루 컬러로 작업을 해야지 하고 여름실을 막 찾다가 전에 한번 써봤던 실 중에서 이 실, 이거 지금 세인트 존이라는 여름 실인데, 이 실을 두 겹 잡고 한번 떠봐야겠다고 해서 앵콜스에서 이 실을 샀어요. 근데 이 실은 앵콜스에서는 낱개로는 안 팔고 6개 팩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6개 팩 블루 컬러로 사고, 이제 여기 배색 컬러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남은 실이 있어서 그 실? 남은 실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힐링 뜨개 같은 거였거든요. 왜냐면 지금 요즘에 나탈리 도안 계속 작업하면서 튜토리얼 영상도 파트별로 막 계속 찍고 있는데, 튜토리얼 영상이 너무 많고 그거 막 정리하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뜨개는 아니고 그냥 진짜 문서 작업 같은 느낌인 거예요. 뜨개를 취미가 아니라 약간 일로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윕은 현란한 레이스 패턴이기 때문에 뭔가 쉽게 뜨는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한번 떴던 거고, 그때 제가 대충 이렇게 기록해놨던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보면서 떴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각조각 뜨는 거긴 한데, 이제 뭐 여기 뭐 아몰이나 넥라인 가기 전에는 바텀업이라서 그냥 진짜 네모나게 쭉 뜨는 거거든요. 등판도 여기까지는 네모나게 뜨고 앞판도 전부 다 따로따로 떴는데, 그냥 이제 그런 거 뜨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뜰 수 있는 패턴이어서 다시 떠봤고, 카라 부분이 사실 기억이 좀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써놓지도 않아가지고, 얘는 그때 작업한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 넥라인이 더 크게 나왔어요. 카라가 크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넥라인은 겨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넥라인을 딱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카라를 달아줬는데, 아무래도 반팔은 여기 너무 이렇게 되면은 또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 조금 의도적으로 넥라인을 조금 더 넓게 약간 할랑한 느낌으로 변경을 했더니 이제 카라도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여기도 전에 작업했던 긴팔보다는 조금 더 동그랗게 나온 것 같아요. 뭐 나름 괜찮습니다. 뭐 꼭 똑같이 떠야지 뭐 이렇게 했던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이제 완성을 했는데,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저 루버스 가디건의 실이랑 성분 구성이 되게 비슷해요. 둘 다 서머울에 폴린과 나일론이 혼용되어 있는 그런 실이고, 가슬가슬 고슬고슬 광택 없고 그런 느낌이 인데다가 막 그런 가루 날림 같은 게 막 심하진 않아요. 이거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는 못 느꼈는데, 이 블루 색상 같은 경우에 뜰 때는 사실 뭔가 먼지나 가루가 날린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나중에 이 실을 두고 작업했던 곳 밑을 보니까 얘가 막 풀리면서 그 약간의 그 이 블루 색상의 먼지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막 진짜 괴로울 정도로 거슬리고 계속 의식이 되지 않은 정도, 그 정도의 먼지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긴팔 뜰 때는 바이애님처럼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팔이 이렇게 긴데
그 막 일단 팔 두 개를 긴 팔을 두 개를 다 뜬다는 것도 힘들었고 이 이어서 바느질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반팔이다 보니까 긴 팔에 비해서는 작업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두 개를 다 3분의 1 정도만 뜨면 되는 거여가지고 긴 팔을 뜰 때보다는 훨씬 좀 가볍게 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작 과정을 디테일하게 찍지 않은 이유는 그 째려뜨기에 대해서 좀 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제가 무시할 수가 좀 없더라고요. 점점 구독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사실 초반에 그냥 자기 만족 그 다음에 기록용으로 막 했을 때와는 지금은 약간 좀 의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디테일하게 남기진 않았고 그냥 완성작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다른 입 보여드릴게요. 짠. 루버스의 뒷판을 모두 떴어요. 진짜 예쁘죠? 커튼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도안에 이제 여기 치수를 봤을 때 그대로 뜨면은 이 길이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임의로 이 패턴을 기본 패턴을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소매 분리한 이후에도 여기 어깨 줄임 해준 다음에도 어느 정도 일자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도 도안에 반복하라는 횟수보다 하나를 더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총 이 기본 패턴을 저는 3개를 더 해준 거죠. 그렇게 하고 코스는 다 이제 도안 기준으로 작업을 해서 뒷판에 여기 경사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 경사뜨기가 제가 여태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어가지고 신기해하면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것도 그냥 뭐 독일식 경사뜨기나 일본식 경사뜨기 같은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보통 경사뜨기를 하면은 코를 다 살려둔 상태에서 마지막에 3니드 바인드 오프 같은 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이 도안은 그냥 코를 막으면서 이렇게 바인드 오프를 해줘요. 그러니까 경사뜨기를 하면서 바인드 오프 하는 기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영상 좀 찾아보고 바인드 오프를 하면서 이렇게 경사를 둔 다음에 앞판이 완성되면 얘를 이제 바느질해서 이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바인드 오프 방식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도안을 외우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외워져가지고 중반부터는 처음처럼 막 집중하면서 보지 않아도 좀 술술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떠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이거 릴루님께서 이거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반가웠어요. 릴루님은 약간 브라운 계열의 디얼 인넨으로 작업하시던데 저도 사실 그 디얼 인넨 실 한번 그 바늘 이야기 가서 만져보고 다음에 한번 써봐야지 하고 후보에 있었던 실인데 그걸로 떠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작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이 두껍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브라운색도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뜨개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이 루버스 도안 추천합니다. 이 작가님 다른 도안을 보니까 다른 도안도 되게 디테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걸 끝내고 나면은 이 작가님의 다른 도안도 저는 한 개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올해 안에. 여러분 이번 주는 저 나탈리 트위드의 도안 안에 들어가는 짤막짤막한 튜토리얼 작업을 다 끝내는 게 목표여가지고
드디어 영상 촬영을 다 하고 편집도 다 했습니다. 생각보다 동영상 튜토리얼 개수가 좀 많아요. 지금 12개 나와가지고 일단은 찍었습니다. 이게 막 일반적인 그런 뭐 작업이 좀 아닐 수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게 글로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쓴다고 썼지만 아무래도 이게 영상을 보면은 빠르게 이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좀 많이 찍게 됐는데 초급자부터 중급자, 상급자 어떤 분이 보실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첫 도안이기도 하고 해서 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일단은 최대한 상세하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튜토리얼도 이렇게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한 번에 쭉 찍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이번 주말에 뭐 3개, 다음 주말에 뭐 3개 이런 식으로 나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고 드디어 편집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제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올리고 도안에 링크 넣고 하면은 테스트 니팅을 할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한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제가 쿠팡에서 장 보기로 했는데 크리스피 도넛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으로 한번 시켜봤어요. 이거를 최근에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장이 예전에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는 거의 없고 오랜만에 반가워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먹어볼게요. 엄청 다네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거 되게 잘 먹었었거든요. 단 거. 디저트를 엄청 좋아했는데 좀 바뀌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단 거를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좀 슬프긴 해요. 진짜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왜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이제는 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먹는 얘기 그만하고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는 코바늘입니다. 코바늘 편물인데 제가 코바늘 가방 뜨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완성을 했거든요. 이제 그 뒤로 생각해보니까 제가 코바늘을 사실 대바늘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가방을 엄청 많이 떴었는데 의류를 한 번도 떠볼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코바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도 옷을 한번 떠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코바늘 옷은 두꺼운 실로 작업하면 너무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예전에 한번 처음 코바늘 배웠을 때 조끼 비슷한 거 그런 거 한번 떠보다가 실패해서 중도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너무 가죽 같고 딱딱한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 뒤로는 코바늘로 옷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코바늘 가방 사사와 시실로 뜨면서 그러면 아주 가는 실로 떠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떴고 이거 실은 이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루버스 가디건 뜨면서 스트라이프 배색 스와치 냈던 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배색 컬러 한다고 이 세인트 존 실을 몇 가지 컬러별로 샀는데 한 볼씩 이제 남은 실로 뭘 할까 하다가 이걸로 코반을 한 겹 잡고 뜨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이거는 제가
그 째려뜨기 가디건 2줄 잡고 떴는데 코바늘은 이거 1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계속 같은 실을 쓰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길게 머플러 같네요. 길게 뜨고 있고, 보여드리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면, 가슴 단면이 한 48cm 정도 되게 게이지 한번 내본 다음에 지금 그걸 맞춰가지고 쭉 뜨고 있는데, 바텀업으로 지금 뜨고 있고, 사실 코바늘로 줄임이나 늘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일단은 겨드랑이까지는 그냥 평면으로 쭉 평단으로 뜨고 있어요. 이거 패턴은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거 그 뭐라고 하지? X자 패턴 만드는 그 무늬인데, 그냥 일반적인 뭐 한길 긴뜨기 뭐 이런 것보다는 살짝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단순한 무늬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무늬가 예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X자 패턴이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실이 가늘다 보니까 엄청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한 단이 거의 1cm거든요. 이게 한 단인데 한 단이 1cm라서 또 생각보다 빨리 떠지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그냥 무념무상으로 똑같은 패턴 계속 반복하는 거여가지고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늘림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그 패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번 감고 밑에 이렇게 넣어서 한 번 이렇게 빼고 다시 감아서 한 코 띄고 다음 코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2코씩 이렇게 빼는 거를 4번 반복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꾸로 V자가 만들어지고, 사슬 하나 해주고 다시 감아서 여기 중앙 부분 꼬여져 있는데 넣어서 이렇게 빼주는, 이게 한 세트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X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X자로 이 패턴 아마 검색하시면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코바늘은 도안을 보고 튼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방도 완성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코바늘 가방 이 손잡이를 새우뜨기를 많이 하는데, 새우뜨기를 하면은 이거 실이 너무 가늘어서 손잡이가 너무 가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짧은뜨기로 길게 떠가지고 말아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나왔어요. 사실 이거 되게 하기 싫었는데, 이 작업은 뜰 땐 되게 하기 싫은데 하고 나면은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기 싫어하면서 해줬고, 가방도 이거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저는 붙여줬어요.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보기 여기 이제 더 깔끔하니까 그렇게 붙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미 한번 들고 나갔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아무데나 찔러 넣어도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미 한번 들고 나가서 게시를 했는데, 아직은 약간 좀 너무 여름 가방인가 싶긴 한데, 조금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은 아주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사이즈도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해서 오랜만에 되게 이제 유용하게 쓸 가방을 만들어서 잘 완성을 했습니다.
예쁘죠 여러분? 여러분 저 드디어 피넛 풀오버 완성했어요. 진짜 소매 이만큼 조금 남았던 거 후다닥 받자마자 떴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로 묵혀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게 로트 컬러 때문에 좀 이게 색상이 티가 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게 실크 베이지 컬러거든요. 꼬머. 근데 티 안 나게 거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구분 못할 정도로 이게 워낙 연한 컬러라서 그런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실 재입고 일정이 약간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배 있는 부분을 좀 풀어가지고 짧게 만들고 소매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루는 동안에 다행히도 실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를 풀지 않고 완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시면은 이게 저한테는 사실 되게 오버핏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작업한 의류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 오버핏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다 아시죠? 제가 만들어서 넣은 인타르시아고 이 프로젝트가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인타르시아를 처음 해봤고 그리고 이제 저는 평면뜨기 아니라 라운드로 뜨는 인타르시아 넣어서 공부를 좀 하면서 막 해가지고 완성되니까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면은 이렇게 세 가지 패턴 좀 크게 넣었고 뒤쪽은 보이실까요? 뒤쪽은 좀 많이 넣었어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뒤쪽에 많이 넣었고 제일 마지막에 저의 이 디자인의 포인트는 여기 팔꿈치의 이 부분 도넛 모양의 여기 팔꿈치 포인트 배색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귀엽죠? 그리고 이 패턴의 이제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 이 패턴은 원래 이제 되게 기본 스타일의 스웨터 풀오버인데 이 소매가 디자인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벌룬이 위에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저고리핏 디자인이 뜨개 패턴에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도안은 특이하게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위에서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하고 저는 여기를 줄여주는 거를 도안이랑 좀 다르게 했어요. 도안은 여기가 좀 더 뾰족하게 한 줄로 이렇게 줄여지는 모양 라인이 생기는데 저는 그게 좀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서 이렇게 중앙에 어느 정도 이 라인의 면적을 두고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줄임을 바꿨습니다. 이 줄임은 사실 보통 우리가 여기 소매 아래쪽에서 많이 하는 줄임 있잖아요. SSK랑 케이트톡 그걸 하는 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줄이는 간격도 조금 더 저는 다르게 줬습니다. 처음에는 좀 완만하게 뭐 4단에 한 코씩 줄이다가 점점 2단에 한 코씩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도록 수정을 조금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게 좀 다른 부분이고 고무단은 도안에서 뜨라는 대로 이렇게 길게 떠줬고 끝에도 아이코드로 이렇게 마무리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고무단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라운드로 뜨는 리빙은 조금 더 평면뜨기보다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이 세탁 매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무단이 세탁을 하고 났더니 정말 예쁘게 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작업기를 찍었던 이전 뜨개 로그에서도 계속 말했을 텐데 이 실은 진짜 부드럽고 세탁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정말 부드러워요. 지금 제가 안에 아무것도 이너를 받쳐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이걸 입었거든요. 제가 좀 사실 약간 예민한 피부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간지럽거나 따끔따끔하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간지러운 느낌이 확 드는데, 이 실은 정말 정말 자극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제가 프리미아 모헤어를 이렇게 배색에 넣었는데, 이 모헤어도 제가 써본 모헤어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자극감이 없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제가 모헤어를 3겹, 여기도 3겹 해가지고 이렇게 배색을 넣었는데 하나도 자극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실은 정말 아우터로 쓰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고, 이렇게 바로 왼살에 닿는 이너 작업을 하실 때 쓰시면은 정말 좋은 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거 입을 시간이 없네요. 완성해놓고 지금 입어보니까 너무 예쁘고 핏도 여리여리해서 좋은데, 지금 약간 꽃샘추위 와서 쌀쌀해졌다고 해도 지금 입기에는 이런데 이제 막 헤어감이 이렇게 막 살아있어가지고 여름 지나고 가을 딱 들어갈 때 정말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안,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는 실도 다 라마나 꼬모랑 프리미아 이렇게 쓰고, 도안도 라마나의 피너 프로버라서 이걸 그냥 라마나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었었는데, 이 패턴은 굉장히 기본 스타일이면서도 좀 여성스러운 라인을 가지고 있는 패턴이라서, 보통 우리가 기본 스타일 스웨터, 보통은 이제 뿌띠니트의 뭐죠? 기본 스타일의 스웨터는 니터라면은 주기적으로 뜨게 되는데, 이 디자인도 기본 스타일의 약간 변형된 디자인으로 한 번쯤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이렇게 유니섹스 스타일로 뭐 뿌띠니트의 노프릴이라든지 그런 디자인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약간은 더 이제 부드러운 곡선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고, 기본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디테일들이 좀 있어요. 여기 처음에 탑다운으로 이렇게 코 잡고 들어가는데, 경사뜨기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단차를 만들고, 레글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의 요크 스타일로 늘림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레글런은 4개인데 여기는 초반에는 6개의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 레글런 라인도 일반적인 레글런 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퐁퐁퐁 나면서 들어가는 라인으로, 저는 요 라인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예쁩니다.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늘리다가 여기 어깨 끝나는 지점에서 여기에 늘림은 사라지고 레글런 라인만 남으면서 늘림을 쭉 해주고, 그리고 이 디자인이 약간 이 소매 분리하는 라인이 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살짝 약간의 가올 입힌 느낌도 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게 싫으시다고 하면은 도안보다는 조금 더 빨리 소매 분리를 들어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저는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는 요 소매 분리 전까지 이 배색을 같이 넣었어야 돼가지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분리 라인이 밑에 있는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우터 입을 때 여기가 끼잖아요, 이런 스타일이.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배색 때문에 여기를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색 없이 그냥 기본 도안대로 단색으로 뜨실 분들은 여기 부분이 너무 깊어지는 게 싫다고 하시면은 조금 이렇게 도안보다는 먼저 소매 분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 2단에 한 번씩 늘리는 구간을 좀 더 미리 하시면은 기본 스타일의 핏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도안에 맞춰가지고 이 배색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작업하면서, 이거를 이제 당기면은 이 부분을 다시 다 수정해야 돼가지고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이제 뭐 한 개 정도는 이런 핏도 괜찮지 하고 이렇게 떴는데, 이 패턴을 뜨실 분들은 미리 이 부분을 한번
취향에 맞게 생각하셔서 조정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밑에는 사실 그냥 별거 없이 쭉 뜨고 고무단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아이코드로 다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 스웨터는 소매랑 바디 마지막 햄라인 부분을 아이코드로 마무리하게 돼 있고, 사실 네크라인은 아이코드 마무리가 없었어요. 그냥 진짜 일반적인 코 잡는 거 그대로 두고 그냥 이제 세탁을 하면 여기가 이제 스토키넷은 도르륵 말리니까 그걸 그대로 살렸는데, 저는 그냥 다 깔끔하게 통일하고 싶어서 소매 햄라인이랑 맞춰서 여기도 주워가지고 아이코드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아이코드로 여기 이제 픽업을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도안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목파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코드를 이제 일반적으로 뭐 그 코마다 하나씩 주우면은 약간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임의로 뭐 두 코 줍고 그 다음에는 반 코에서 또 픽업하고 이렇게 추가로 좀 코를 많이 주어가지고 아이코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는 끼지 않게 잘 들어가게 나왔어요. 만약에 이 도안을 이렇게 네크라인 아이코드 작업을 하시려면은 저처럼 여기 이제 코스 줍는 단에서 약간의 그 반코에서도 규칙적으로 추가해서 주어주시면은 머리가 찡기지 않게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실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도안들 좀 많이 떠본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그 실 제조사에서 만드는 도안들은 무료 패턴도 많고 하니까 많이 떠봤는데, 이 라마나 패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기는 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서술로 많이 풀어서 쓰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스토킹의 스티치다 보니까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안도 우리가 이제 뿌띠니스트 도안은 보통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해가지고 단마다 이렇게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런 늘림 같은 경우에도 단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런 식보다는 진짜 약간 말로 쭉 풀어 쓰는 그런 느낌의 도안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기법이 들어가는 건 아니어가지고 아마 영문 도안을 떠보신 분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이때까지 안 해본 것들을 좀 많이 해본 프로젝트여가지고 라운드 인타르시아랑 인타르시아도 처음 해봤고, 그리고 이런 벌룬 섬에도 처음 해봤고 해서 작업할 때 굉장히 재밌게 했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안에 실 정리를 좀 해야 되긴 하잖아요, 인타르시아도. 근데 저는 실 정리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할만했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이 좀 이 실 정리를 했을 때 자기들끼리 엉키는 성질이 또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저는 이 실을 배색, 그 페어아일 배색을 할 때 꼭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겨울 시즌에는 이 꼬모 실로 페어아일 배색 프로젝트를 꼭 한번 해보려고 미리 생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번 편은 상당히 F5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저의 이번 달 마지막 F5인 이 피너 프로워까지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뜨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저는 좀 시간에 쫓기면서 뜨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탈리 튜토리얼 작업하고 이제 저 개인적인 이런 프로젝트들도 막 진행을 하느라고 다른 분들이 뭐 뜨시는지를 요즘 들어서는 잘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가 요즘 유행하는지 이런 거를 이번 주말에는 한번 다른 분들 뭐 뜨시나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뜨기 하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